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화면을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축구 경기장에서 나와야 할 장면입니까? 아니면 잔디 위에서 펼쳐지는 무술 시연회입니까? 남자 대표팀에 이어 여자 대표팀 경기까지 불과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더 이상 우발적인 실수나 경험 부족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하나의 패턴이자 고질적인 습관이며 더 나아가 암묵적으로 용인된 하나의 전술입니다. 남자 마디야, 사람들은 이것을 소림 축구라고 부릅니다. 이젠 단순한 비아냥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2대2 무승부라는 결과만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충격적인 현상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본질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바로 무술이 전술이 될 때 중국 축구의 DNA에 깊이 각인된 그 폭력성의 실체 말입니다. 모든 논란의 시작은 바로 이 장면. 전반 39분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타울 하나가 아닙니다. 오늘 경기에 나타난 중국팀의 전략, 그 본질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입니다. 자, 느린 화면으로 다시 보시죠. 지금 류증 선수의 발은 정확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네, 지소연 선수의 가슴입니다. 그렇다면 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발과 공 사이의 거리를 보십시오. 전혀 상관이 없는 위치입니다. 이것은 공을 향한 정상적인 경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우리 대표팀의 에이스이자 공격의 두뇌인 지소연 선수를 직접 겨냥한 지극히 의도적인 가격 행위입니다. 축구가 아니라 사실상 폭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왜 이런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하고 또 아주 비겁합니다. 바로 상대의 창의성의 원천을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실력으로는 지소연 선수 같은 월드 클래스 선수를 도저히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선수에게 직접적인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공을 잡으면 이런 태클이 들어올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죠. 그들의 진짜 목표는 공을 빼앗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소연 선수가 가졌던 자신감과 번뜩이는 창의성을 경기장에서 아예 말살시켜 버리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선택한 비겁한 약자의 무기인 셈입니다. 만약 시청자 여러분께서 앞서 보신 그 쿵푸킥이 전부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것은 끔찍한 연쇄살인격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라운드의 폭력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후반 12분 탕지할리 선수가 정민영 선수의 다리지 쪽을 그대로 걷어찹니다. 명백한 보복성 플레이입니다. 잠시 후인 후반 14분 이번엔 왕예누원 선수가 공중볼을 다투던 이금민 선수의 머리를 팔꿈치로 가격합니다. 이에 분노한 장슬기 선수가 강하게 항의하면서 양팀 선수들 사이에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후반 38분 샤오지치는 공중볼을 향해 뛰어오른 김혜리 선수를 아래에서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보십시오. 발차기, 팔꿈치 가격, 뒤에서 밀기. 이것이 과연 하나의 경기에서 우연히 나올 수 있는 파울들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약속된 플레이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돋는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폭력의 전염성입니다. 며칠 전 남자 대표팀 경기에서 이동경 선수가 상대의 거친 발기질에 쓰러졌던 장면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남자 대표팀 그리고 여자 대표팀까지 불과 며칠 사이에 동일한 패턴의 폭력적인 플레이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몇몇 선수의 욱하는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 축구라는 하나의 문화, 그 DNA 자체에 깊이 뿌리 내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경기를 의도적으로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열세에 있다고 판단될 때 그들은 정상적인 축구를 포기합니다. 대신 경기의 흐름을 계속해서 반칙으로 끊고 매끄러운 기술 축구가 아닌 거친 몸싸움의 장으로 변질시킵니다. 그들의 목적은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플레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택한 생존 방식입니다. 여기에 그들의 영악함이 더해집니다. 그들은 심판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대회에 VAR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서 지소연 선수에게 가해진 그 살인적인 태클이 고작 옐로카드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을 본 순간 그들은 일종의 허가 신호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 이 정도는 퇴장이 아니구나. 더 거칠게 해도 되겠다. 이 옐로카드는 경고가 아니라
폭력을 계속해도 좋다는 그린라이트였던 셈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우리 선수들은 축구가 아닌 사실상 무법지대에서 경기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가장 근본적이고 무거운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그라운드의 선수들이 저렇게 통제 불능의 플레이를 일삼고 있을 때 그들을 이끄는 벤치는, 코칭 스태프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물론 감독이 선수에게 직접 가서 상대 선수의 가슴을 걷어차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공개적으로 그런 비신사적인 지시를 내리는 지도자는 세상에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침묵이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선수들의 폭력적인 플레이가 명백하게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들여 강력하게 경고하거나 혹은 교체를 통해 그 흐름을 끊어주는 그 어떤 적극적인 제스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라운드 위에서 벌어지는 그 무서운 침묵, 그것은 단순한 무대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상 암묵적인 동의이며 지도자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방임한 것입니다. 그 침묵은 선수들에게 아주 위험하고도 끔찍한 메시지를 보낸 것과 같습니다. 레드카드만 받지 않는다면 그 어떤 거친 플레이도 용납될 수 있다는 무언의 허락이자 신호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문제는 단순히 그라운드 안의 거친 플레이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것은 스포츠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품격과 존중,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스포츠맨십의 존엄성에 대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축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우려하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맙니다. 후반 22분, 앞서 거친 파울을 범했던 샤오주친 선수가 기어코 득점에 성공하면서 스코어는 2대1이 됩니다. 바로 이 순간 그들의 모든 비겁한 전략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끊임없는 반칙으로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우리 선수들의 창의적인 플레이를 위축시키고 교묘하게 레드카드는 피하는 데 성공하고 마침내 리드까지 잡은 겁니다. 이것이 과연 그들이 원했던 그림입니까? 축구가 아닌 통역으로, 정정당당한 승부가 아닌 비겁한 반칙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스포츠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이 끔찍한 선례가 이대로 굳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라운드 위에는 정당한 땀방울이 아닌 계산된 폭력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이제 정규 시간도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선수들 정말 마지막 힘을 다해 싸워주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벽을 뚫어내기 위해 하나의 동점골을 만들어내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겨워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언제 등 뒤에서 거친 태클이 들어올지, 언제 얼굴로 팔꿈치가 날아들지 모르는 이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마음 놓고 창의적인 플레이를 펼칠 수 있겠습니까? 발이 공에 닿는 순간보다 상대의 거친 숨소리가 등 뒤에서 더 가깝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상대팀은 이제 전원이 수비에 가담하며 골문 앞을 완전히 걸어 잠갔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축구를 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오직 이 비겁하게 얻어낸 1점의 리드를 어떻게든 지키겠다는 의지뿐입니다. 경기장 전체에 짙은 무력감이, 그리고 패배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는 듯 합니다. 이대로 경기가 끝나는 것인가요? 패배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바로 그 순간. 하지만 잠시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이 지소연에게, 지소연! 대한민국의 에이스! 슛! 골! 들어갔어요! 대한민국의 동점골! 지소연이 이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2대2 동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모든 통역과 비겁함에 대한 가장 통쾌하고 가장 완벽한 대담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구입니다. 꺾이지 않는 투지와 천재적인 재능이 만들어낸 축구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위대한 볼입니다. 중국 팀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폭력으로 우리의 발을 묶을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우리의 투지와 재능까지 꺾을 수는 없습니다. 그라운드 위의 스코어는 2대2 무승부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정신적으로 그리고 스포츠맨십의 품격으로 승리한 팀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우리의 정신적 승리입니다. 오늘 경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중국 축구를 상대할 때는 단순한 전술과 전략 준비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친 플레이에 휘말리지 않을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처절한 생존 싸움까지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VAR의 부재 문제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보셨듯이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아쉬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수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경기의 공정성을 해치는 명백한 위험 요소입니다. 정정당당한 승부를 위해서라도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는 반드시 VAR이 가동되어야만 합니다. 저희의 모든 분석은 명확한 사실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더 공정하고 프로페셔널한 축구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전술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의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스포츠계의 가장 깊이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